여러분 한때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삼성에 150km에 던지는 투수 나왔다. 그 이름이 바로 김서준이었죠. 신인 시절부터 구속 하나로 먹고 사는 투수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팬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조금만 다듬으면 1군에서 바로 통하겠는데?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기대는 점점 불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150km는 사라지고 전광판에 찍히는 숫자는 142km. 한두 경기의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현실이었죠. 이쯤 되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150km 진짜였던 거야? 아니면 잠깐의 환상이었나? 김서준에게 이 질문은 남들이 던지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매일 마주해야 했던 현실이었을 겁니다. 투수에게 구속은 자존심이자 무기입니다. 특히 김서준처럼 구속 하나로 평가받아왔던 선수라면 더더욱 그렇죠. 공이 느려졌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줄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니까요. 초반에는 다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폼 문제겠지? 몸 상태만 올라오면 다시 찍겠지. 하지만 시즌이 지나고 또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타자들은 점점 더 편안해졌고 김서준의 공은 예전만큼 위압적으로 보이지 않았죠. 여기서 선수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억지로 버틸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멈출 것인가. 그리고 김서준은 군 입대라는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이 왜 충격적이었냐면 도망처럼 보일 수도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속이 떨어졌고 입지가 불안해졌고 당장 경쟁에서 밀려난 상황. 이때 군 입대는 시간 벌기로 해석되기 쉽죠. 하지만 김서준의 선택은 조금 다른 결이었습니다. 그는 남아있던 희미한 기대에 매달리는 대신 아예 모든 걸 리셋하겠다는 쪽을 택했습니다. 구속이 다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억지로 1군 문을 두드리느니 차라리 몸과 멘탈을 전부 다시 만들겠다는 판단이었죠. 이건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돌아왔을 때도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군입대는 시간을 벌어주지만 동시에 기회를 갉아먹습니다. 나이는 먹고 경쟁자는 늘어나고 팀의 계획은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선택했다는 건 김서준 스스로가 지금의 자신으로는 승부가 안 된다는 걸 인정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인정이야말로 리부트의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김서준은 더 이상 150km를 다시 던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만 매달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쓸 수 있는 투수로 돌아오자. 이 말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구속이 조금 느려도 제구가 안정되고 경기 운영이 가능하고 코칭 스태프가 믿고 마운드에 올릴 수 있는 투수. 그게 진짜 프로라는 걸 이제는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삼성 입장에서도 이 선택을 마냥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빠지는 게 낫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애매한 상태로 계속 테스트하는 것보다 확실한 변화 이후에 다시 평가하겠다는 거죠. 이건 구단과 선수 모두에게 리스크이자 기회입니다. 그래서 2026년이 중요합니다. 김서준에게 2026 시즌은 단순한 복귀 시즌이 아닙니다. 이 시즌은 150km 투수 김서준이 아니라 프로투수 김서준으로 다시 평가받는 시간입니다. 성공하면 커리어가 연장되고 실패하면 정말로 선택지가 줄어드는 시점이죠. 여기까지 보면 이 이야기는 실패담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구속이 떨어졌고 군 입대를 선택했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위기는 변화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오기 때문입니다. 김서준은 최소한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인정했고 멈췄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결과와 상관없이 프로 세계에서는 꽤 용기가 필요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과연 그는 군 복무 이후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요? 구속은 정말 다시 오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무기를 들고 나타날까요? 왜 김서준의 구속은 150km에서 142km까지 떨어졌을까? 그리고 군 복무라는 시간이 과연 그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먼저 구속 하락부터 이야기해봅시다. 많은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솔직히 말해서 김서준의 구속 저하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처음엔 미세했습니다. 147, 146,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144, 143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려왔죠. 이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몸과 투구 메커니즘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김서준은 데뷔 초부터 전형적인 힘으로 누르는 투수였습니다. 하체와 상체의 연결보다는 상체 힘과 팔 스피드에 의존하는 타입이었죠. 이런 투수들은 초반 임팩트는 강하지만 작은 밸런스 붕괴나 피로, 누적에도 구속이 크게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구속이 빠지는 순간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는 구조죠. 여기에 심리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 번 공이 느려졌다는 인식이 생기면 투수는 무의식적으로 더 세게 던지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폼이 더 깨지고 제구는 더 흔들리고 몸에는 부담이 쌓입니다. 김서준 역시 이 늪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을 되찾으려다 오히려 더 잃어버리는 악순환이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가진 걸로 어떻게든 버티는 것, 다른 하나는 아예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것. 김서준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군입대는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의도적인 재설계의 시간이 됩니다. 군 복무 기간은 투수에게 굉장히 특이한 시간입니다. 경기 압박에서 벗어나 있고 성적에 대한 즉각적인 평가도 없습니다. 대신 몸을 기초부터 다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죠. 물론 공을 마음껏 던질 수는 없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동안 무시했던 부분들, 하체 안정, 코어 유연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김서준에게 이 시간은 특히 중요합니다. 예전처럼 다시 150km를 찍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왜 그 공이 나왔는지를 다시 이해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은 결과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다시 돌아와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 내부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서준을 단순히 구속 떨어진 유망주로 보지 않고 투구 패턴과 몸 사용을 완전히 바꿔야 할 케이스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당장의 결과보다 복귀 이후의 형태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는 군 복무 이후 돌아온 투수들이 종종 전혀 다른 스타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예전보다 구속은 조금 줄었지만 제구와 완급 조절이 훨씬 좋아진 경우, 혹은 구속이 다시 오르되 이전보다 효율적인 폼으로 바뀐 경우, 김서준도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에 돌아온 김서준은 어떤 투수일까요? 150km를 다시 찍는 투수일 수도 있고 140km 대지만 훨씬 안정적인 투수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코칭 스태프가 어떤 역할을 맡길 수 있느냐입니다. 불펜에서든 제한적인 선발이든 분명한 쓰임새가 생긴다면 그건 성공입니다. 결국 김서준의 리부트는 구속 회복 여부보다도 이 선수를 다시 믿고 마운드에 올릴 수 있느냐로 평가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서 보면 군입대는 결코 도피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김서준은 과연 2026 시즌에 어떤 위치에서 팀에 돌아오게 될까요? 그리고 삼성은 이 리부트를 어디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